네, 주피터 북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피터 북은 그 주피터 노트북이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쭉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환경 설정을 간단히 진행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뭐 아나콘다를 통해서만은 아닌데 대부분이 아나콘다를 하고 있고 저 또한 아나콘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나콘다를 통한 파이썬 설치를 먼저 사전에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이거 제가 어제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 어, 뭐 별도의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그냥 다음으로만 통해서만 설치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어제는 그 샌드박스 환경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 기존에 이미 아나콘다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이제 PC에다 샌드박스를 설치해놓고 샌드박스에서 아나콘다를 설치했는데 어제는 한 30분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이제 설치할 때 쭉 진행 과정에서 계속 그 진행 프로세스가 변경되는데 패키지 리스트가 쭉 나오고 요 JSTD라는 요 패키지에서는 요 패키지에서는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도 계속 그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라든가 그 설치된 디렉토리의 파일 사이즈가 증가돼서 기다렸는데 하여튼 한 30분 정도 초과돼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하고 나면 이제 설치 프로그램 목록에 아나콘다 밑에 보면 실제 이제 내비게이터가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램 하는 영역이고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영역은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실제 이제 CMD 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 CMD 창을 열어서 주피터 북 설치나 이런 부분 진행할 겁니다. 일반 CMD 창하고 뭐 똑같은데 그 스타트 할 때 어떤 프로파일이 적용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뭐둘 중을 활용하여 저희 관련된 패키지 설치나 빌드 이런 부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아나콘다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피터 북에서 실제 작성해야 될 컨텐츠, 실제 이제 그 컨텐츠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 전용 마크다운 에디터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나 요 이전에 설치한 여기서 설치한 주피터 북을 많이 활용합니다. 네, 주피터 북은 파이썬에 특화된 부분이지만 향후에 자바 프로그램이나 이제 스프링 붓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본 강의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하는 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비주얼 스튜디오에 대한 사용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설명하진 않을 건데 이건 뭐 설치할 때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설치하시고 그냥 다음으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그 주피터 북을 생성하기 위해서 파이썬 설치하는 과정, 향후에 마크다운 파일을 에디팅하기 위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실제 본 가이드에 스타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 만드는 과정이 그 개요에서부터 이제 온라인 책 출판 프로젝트 발행 부분이 있는데요. 어, 저희가 지금 작성하는 건 일정 부분 아직은 외부에 공유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 만드는 부분까지만 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만들어진 콘텐츠를 어, 기시나 이런 부분에 뭐 업로드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관심 있는 분은 별도로 한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할 거고요. 예, 오버 오버뷰 주피터 인스톨하는 부분입니다. 주피터 북 인스톨 아까 말씀드렸던 아나콘다의 그 파워 프롬프트 쉘을 한번 실행을 하시고요.
잠시만요. 네, 그 본인이 실제 작업할 네, 그 본인이 작업할 폴더로 이동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아무 디렉트는 상관없습니다. 이동한 다음에 이제 패키지 인스톨을 해보겠습니다. 개유에서 필요한 모듈 설치에 이 부분 카피해서 이 파이썬 패키지 인스톨하는 명령어입니다. 쭉 진행하면 되시고요. 이게 마이너스 U는 이 버전에 맞게 다른 것도 같이 업데이트 하라는 부분이고 주피터북을 설치했습니다. 이 실제 공식 가이드에도 있는 부분인데요. 윈도우 환경에서는 파이썬 3.7이 아닌 부분에서는 일부 알려진 오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초기에는 이제 파이썬 3.8이나 이런 환경에서 주피터북을 설치할 때는 뭐 정확히 어떤 오류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기저기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혹시 파이썬 문제가 아닌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파이썬 전체 PC를 다시 설치하고 파이썬 3.7 환경에서 주피터북을 만들고 뭐 이랬었는데요. 지금은 파이썬 3.9에서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문구는 3.8이나 이런 부분에 알려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아직도 가이드에 계속 갱신되면서도 그 문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설치가 완료됐다라면 네, 완료돼. 이 마지막에 이 메시지는 사용자별로 좀 다르실 거예요. 저는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건데 없는 상태에서 설치하는 거하고 설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류가 나지 않았다라고 진행하시고요. 인스톨한 다음에 어, 그리고 GPT 북이라는 이제 여기 GPT 북이라는 부분을 이제 계속 사용을 해서 빌드나 뭐 이런 부분 할 건데요. GPT 북은 그냥 JB라는 걸로 추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PT 북 헬프나 JB 헬프나 동일하다는 의미이죠. 이걸 한번 JB 헬프 한번 실행해 보시죠. JB 헬프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빌드, 클린, 뭐 크리에이트 오늘 크리에이트 해보고 빌드 해볼 건데 뭐 이런 게 뜹니다. 여기 이제 여기 카피하는 기능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잠깐 이 오버뷰 실제 소스 파일을 잠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지금 소스 파일을 열었는데요. 소스 파일에 보면 그 이제 복사하는 부분에 있던 부분이 어, 이게 지금 이 부분이 그 숫자 1 옆에 있는 그 왼쪽 제일 상단에 있는 부분 그 키보드 3개 넣고 배시해 놓고 집어넣는 이 부분은 그냥 일반 카피나 이런 부분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 밑에 있는 요 영역 잠깐 한번 보십시오. 코드셀, 태그, 그리고 이제 느낌표, 실제 이 이제 커맨드를 넣었는데 요 내용이 실제 실행돼서 아까 화면에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컨트롤 C에서 이렇게 이 문서 만들 때 집어넣는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이게 그 업그레이드 돼서 여기 때로 새로운 기능이 나와도 빌드만 다시 하면 나오는 거죠. 실제 이걸 실행한 내용이 여기에 캡처가 자동적으로 된 겁니다. 그 캡처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소스를 잠깐 열은 건데요. 실제 그 파일을 실행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파일을 실행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요건 이걸 실행하기 위한 뭐 인풋 파라메타를 던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이제 계속 앞으로 아니 이제 직접 구글링이나 이런 걸 해서 찾아보시면 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 주피터 이북 쭉 그 설명하는 이 부분에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 가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주피터북이라는 게 인스톨 했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헬프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문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문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 요런 부분을 작성하는 컨텐츠 파일, 조금 아까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로 보여준 파일 이런 것처럼 실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빌드하는 거, 컨텐츠 만든 다음에 HTML 파일로 빌드하는 거, 그리고 배포하는 거, 오늘 2번까지만 할 예정입니다. 한번 실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크리에이트라는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를 하면 여기 달러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달러는 빼고 하겠습니다. 비트북 크리에이트 마이 뉴북 하면 예, 뭔가 만들어졌답니다. 마이 뉴북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아, 이걸 하면 마이 뉴북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이런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컴피그 파일, toc 파일,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markdown.md, 이게 md가 마크다운 확장자인데요. 그리고 ipyMB, 이건 파이썬 노트북 파일입니다. 두 개의 이제 컨텐츠 파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생성을 지금 아마 하셨어도 파일 생성 일자는 파일 생성 일자가 예, 생성 일자는 아마 21년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크리에이트라는 커맨드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그 세이브되어 있는 파일을 그대로 이렇게 복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 생성된 파일에는 주요 파일이 컴피그 toc 파일이 있는데 컴피그 목차 파일, 컴피그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뭐 계속 동일한 컴피그 파일을 사용할 텐데요. 목차 파일은 컨텐츠가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목차 파일은 한 개씩 추가돼야 되고, 그리고 실제 컨텐츠 컴피그 파일 잠깐 몇 가지만 볼 건데요. 타이틀, 요게 타이틀입니다. 이거. 타이틀, 작성자, 작성자가 이제 여기 부분에 지금 자동적으로 이제 디폴트가 여기에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그리고 첫 페이지, 어, 로고는 이제 요 파일 요거겠고요. 로고 파일이고, 익스큐트 노트북스, 여기에 이제 그 파이썬 파일, 파이썬 노트북 파일도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파이썬 노트북이 데이터 분석하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몇 시간 걸릴 수도 있는데, 실행을 하면 이게 실행을 하겠느냐 말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항시 실행하겠다라는 부분, 아니면 변경된 파일만 실행하겠다, 실행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 그 금방 실행되는 거 부분 상관이 없지만 몇 시간씩 걸리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옵션도 적절히 사용해야 됩니다. 타이틀, 로고, 익스큐트, 컴피그에 이거 말고도 많은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는 나머지 부분 참조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컴피그 파일, 그리고 목차 파일, 포맷, 루트, 챕터가 있는데요. 이 포맷, 루트는 이제 딱 두 줄로 스타트를 해야 되나. 포맷은 북이냐 아티클이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첫 페이지, 루트 페이지. 그러니까 여기를 눌렀을 때 보이는 이 페이지, 이게 루트 페이지 부분입니다. 이제 목차의 toc 파일에 포맷, 루트 페이지, 그리고 실제 이제 각 컨텐츠 파일 이렇게 쭉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자동 생성을 해봤는데 자동 생성된 파일을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커맨드 카피해서 빌드 진행 중이고요. 네, 빌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마크다운 파일 하나, 파이썬 파일 하나에서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요. 바로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끝났고요. 아까 없던 이 언더바 빌드라는 파일이 생겼습니다. 언더바 빌드 파일 밑에 index.html 열어보면 조금 전에 그 생성되는 그 부분이 이제 훌륭한 컨텐츠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졌고요. 뭐 만드는 가이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빌드를 하면 빌드를 하면 이제 언더바 빌드라는 파일이 생기고요. 거기서 index.html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어, 이 빌드 파일 뭐 다른 곳에 생성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빌드 그 파라미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빌드 밑에 컨텐츠가 많아지면 빌드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은 변경된 파일만 빌드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5로 하면 기존의 파일 무시하고 다시 전체를 생성하고요. 생성하는 옵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요건 뭐 자주 쓰는 옵션이라 이걸 넣어놨습니다. index.html 파일은 한번 열어봤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열어보시고요. 조금 아까는 그냥 자동 생성된 파일로만 해서 빌드 해봤는데 실제 나의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파일을 만들 거고 이런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텍스트 에디터로도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요. 파일명을 my markdown 파일 md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컨텐츠는 일단 이대로 카피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했고요. 요건 이제 한번 만들어진 거 보고 나서 예 잠깐 볼까요? 마크다운은 이제 그 제목을 요 샵의 개수로 표시합니다. 이제 샵 첫 번째 샵에 이제 하나만 있는 부분은 이제 파일을 나타냅니다. 이 파일을 나타내는 건 이제 하나의 파일당 그 샵은 하나만 한 번만 사용하시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파일명은 이 이름으로 저장했지만 이런 부분에 복차나 이런 데서 걸러 다루는 건 요의 이름으로 그샵 하나짜리에서 명기한 이 이름으로 이 컨텐츠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에서부터가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이제 목차로 따지면 첫 번째 목차 1레벨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목차 1레벨입니다. 여기에 요 컨텐츠는 파일 생성, 목차의 추가 이 부분이 이제 요 샵 두 개짜리로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 딴 데서 이쪽 컨텐츠를 링크하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부분이 섹션 레벨이라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이꼴 해놓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요 이름으로 이제 다른 컨텐츠에서 이 문서로 링크를 걸 때 사용하려고 요 섹션에 이 라벨을 집어넣는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네, 실제는 다른 쪽 파일로 링크를 거는 부분에 intro.md 파일로 이제 링크를 걸어본 부분이고요. 예, 요건 이제 요 섹션 레벨로 링크 건 부분입니다. 요건 이 파일에서 직접 걸어봤는데 다른 파일에서도 이 파일 이 부분 딱 올려가면 이렇게 거시면 여기서 준 이 이름만 알고 아셔야 되고 요 이름을 보고 요 포맷으로 작성을 하시면 이쪽으로 링크가 걸립니다. 컨텐츠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실제 여기에 이제 나오게 해야 되니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목차에 이 마지막 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목차 TOC 파일 열어서 마지막에 기존에 있던 목차에다 한 줄 더 추가했고요. 컨트롤 S. 그 다음에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GPT 북이라고 쓰지 않고 JB라고 썼습니다. JB 빌드하고 아까 처음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한번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빌드가 됐고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해야지. 네, 여기 없던 나의 컨텐츠가 추가됐고요. 나의 컨텐츠 아까 여기서 링크 걸어놨던 부분 이건 뭐 같은 파일이라 의미가 없는 다른 파일이라면 이쪽으로 바로 이동됐을 거고 다른 쪽에 링크 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컨텐츠 파일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그 샵의 개수에 따라서 여기 이제 오른쪽에 목차가 생기는 부분, 왼쪽에 이게 추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간단하게 파일을 하나 추가해서 빌드하는 부분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이런 컨텐츠 만들 때 여기 이제 몇 가지 이런 기능에 좀 더 이제 새로운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컨텐츠를 좀 풍부하게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목차에 그 하이로 섹션으로 만드는 부분 뭐 이런 부분 아니면 챕터 이렇게 분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여기에 구성하는 방법이라는 이런 부분 쭉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조하시면 전체를 다 이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주피터북을 이제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보면 주피터북의 헬로 월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 봤습니다.